안녕하세요. GW CAD 코리아입니다. 1편 어셈블리, 2편 애니메이션에 이어 GW3D와 키샷을 활용한 고퀄리티 실무 예제 제작기 시리즈 2 3편 렌더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리즈 2의 3편에서는 GW3D와 키샷을 함께 사용할 때 유용한 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바로 재질과 색상이 다른 부분을 모두 섹션별로 구분해주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항공기의 바디 중 꼬리 부분부터 구분합니다. 섹션을 구분하는 방법은 영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섹션을 구분할 선을 스케치로 드로잉한 후 해당 스케치를 돌출하고 분할 기능으로 섹션을 구분합니다. 이번에는 펜의 아래쪽을 구분할 순서입니다. 이번에도 섹션을 구분하는 방식은 스케치, 돌출, 분할로 동일한 프로세스입니다. 동일한 재질과 색상별로 섹션을 구분해 두는 이유는 키샷 렌더 단계에서는 부품의 조각조각 난 면 단위로 재질과 색상이 입혀지기 때문에 전체가 하나의 객체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수많은 면들을 일일이 클릭해가며 재질과 색상을 입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질과 색상이 동일한 객체별로 구분하여 동일한 재질과 색상은 한 번에 입력이 가능하게 사전 작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유용한 팁은 렌더 이미지에 필요하지 않은 형상과 부품은 제거하고 키샷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키샷에서는 내부에 가려진 객체도 디테일하게 모두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이미지에서 필요한 형상이 아니라면 주저없이 제거하는 것이 작업 용량, 렌더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겠죠. 이 편의 애니메이션에서 활용했던 6실린더 엔진은 최종 렌더 이미지에서 사용되지 않으므로 이번 영상에서는 제외했습니다. 특히 창문의 경우에는 창문에 비치는 하늘 배경도 표현하고 창문의 유리 질감도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리 질감을 넣을 수 있도록 창문 형상의 윗면을 활용해서 창문 유리도 생성합니다. 섹션별로 나눈 객체들은 이름을 부여합니다. 이름까지 최종적으로 입력해야 키샷으로 넘어갔을 때 객체들을 헷갈리지 않고 바로바로 파악한 후에 손쉽게 렌더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접두사, 접미사를 가진 객체들의 이름은 기록관리자에서 객체들을 모두 선택한 후에 우클릭, 형상 이름 기능에서 규칙에 따라 이름 바꾸기 옵션으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혹은 객체를 우클릭, 형상 속성에서 이름을 변경해도 좋습니다. 이때 반드시 적용 확인 순서로 클릭하여 마무리합니다. 이때 렌더 시에 알아두면 유용한 또 다른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렌더에 사용하는 모델링 객체는 솔리드 객체가 아니어도 된다는 점입니다. 속이 꽉 차 있고 두께가 있어 질량과 밀도와 같은 물성치를 가지는 안정적인 솔리드 모델만을 필수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캠 CAE와 달리 렌더는 겉모습만 번드르르하게 멋져 보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내부가 빈 서피스, 껍데기 모델도 활용 가능합니다. 오히려 솔리드 객체보다 내부가 비고 두께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용량이 낮아지고 작업 속도가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솔리드 객체여도 무방합니다. 재질과 색상별로 모델의 섹션을 구분하고 섹션에 따라 이름까지 구별해 주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키샷으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GW3D를 통해 키샷으로 진입합니다. 키샷에 진입하면 가장 먼저 렌더 이미지의 비율부터 조정합니다. 렌더 이미지의 비율을 최종 단계에서 조정하게 되면 애써 작업한 카메라 구도와 설정값들을 재작업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미지의 비율부터 가장 먼저 조정합니다. 다음으로 항공기 모델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바디 파트의 재질을 입력합니다. 저는 주로 해당 파트에 어울리는 혹은 주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재질을 입력한 후 영업, 마케팅의 컨셉에 맞는 색상을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텍스처와 같은 세부 옵션들을 전체적인 분위기에 맞게 조정하는 편입니다. 렌더의 작업 프로세스나 노하우는 유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컨셉과 큰 파트들의 재질, 색상은 미리 계획해두고 세부 텍스처 및 옵션은 그때그때마다 조정해가며 렌더의 감을 찾아가는 타입입니다. 감을 처음부터 빨리 잡으면 작업 시간이 짧겠지만 항공기와 같이 실제 재질을 가까이서 볼 기회가 극히 적은 소재는 어떤 재질과 디테일을 줘야 할지 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손을 대면 될수록 이질감이 드는 소용돌이에 빠지고 말죠. 생활용품이라면 현장 조사라도 나가면 되지만 항공기의 표면은 공항을 가도 가까이서 보긴 힘든 케이스죠. 그래서 이번에는 인터넷 서칭을 주로 했습니다. 유명한 국제 항공사나 여행사의 홍보자료, 항공기의 대기, 비행, 이착륙 이미지를 참고했습니다. 키샷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지금 영상에서는 창문의 재질을 입력하는 중입니다. 이번 항공기 시리즈의 렌더링 키포인트는 구름이 가득한 하늘이 비치는 창문입니다. 구름 하늘이 선명하게 비칠 수 있도록 우선 창문의 안쪽에 반사율이 좋은 폴리시 재질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 창문 안쪽 재질에서 반사된 구름 하늘이 창문을 통해 한번 굴절된 후 보일 수 있도록 창문에는 글래스 재질을 추가 입력합니다. 항공기에 창문이 많아서 부지런히 반복 작업합니다. 앞 유리도 잊지 않고 작업합니다. 시리즈2 항공기 1편의 렌더 이미지는 영상의 주 소재가 6실린더 엔진이기 때문에 항공기의 팬 부분을 포인트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팬과 항공기의 바디 아래쪽 부분이 재질과 색상으로 구별될 수 있도록 아래쪽 바디와는 살짝 다른 재질과 색상을 입력합니다. 왼쪽, 오른쪽 팬 모두 동일하게 재질과 색상을 입력합니다. 동일한 재질과 색상의 복사 붙여넣기의 단축키는 Shift, 마우스 좌클릭은 재질 복사, Shift, 마우스 우클릭은 재질 붙여넣기입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항공기의 비행 장면을 추출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라운드에 생성되는 그림자는 제거합니다. 모델링의 재질과 색상을 모두 입력했다면 지금부터는 환경을 세팅할 순서입니다. 360도 모든 각도를 표현하는 3D 환경을 환경 라이브러리에서 불러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환경은 배경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유리와 같은 소재에 비친 주변 모습을 디테일하게 조정하기 위해 활용합니다. 환경 라이브러리에는 라이트도 포함되어 있어 환경에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라이트를 손쉽게 불러오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환경의 조성이 완료되었다면 소재에 비친 환경과 유사한 배경 이미지를 입력합니다. 백플레이트 라이브러리를 활용해도 좋고 외부 이미지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이미지를 저작권이 없는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서칭하여 가져와 보았습니다. 화려한 배경 이미지만 있으면 평범한 모델링도 완전히 새로운 느낌의 이미지로 렌더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 백플레이트를 입력한 후 모델링이 배경과 좀 더 어우러질 수 있도록 재질과 색상의 세부 옵션을 조절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즐거운 라벨링 타임입니다. 가지고 있는 라벨을 끌어 모아옵니다. 사실 디테일하게 설계하지 않은 모델링은 렌더링을 진행하며 이질감이 느껴질 때가 많은데 평범한 모델링을 마치 디테일하게 설계한 양 바꿔주는 마법의 소스는 라벨입니다. 라벨을 덕지 붙여줍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넘치기 직전의 투머치가 취향인데 영업과 마케팅에 사용할 홍보 이미지라면 적당히 라벨을 입력합니다. 물론 렌더 이미지에서 업체의 라벨이 눈에 띈다면 홍보 효과가 증가하겠죠. 이제 슬슬 마무리 인사를 할 때가 왔습니다. 이번 시리즈 2에서는 6실린더 엔진과 항공기 소재를 통해 간단한 모델링으로 극적인 마케팅, 영업 홍보 자료를 제작해보는 주제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셈블리와 애니메이션, 그리고 키샷에서는 특히 환경과 백플레이트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GW3D 유저분들도 이번 시리즈를 통해 저예산, 저노동으로 효과적인 영업, 마케팅 자료를 제작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낸 만큼 모두에게 앞으로는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나날만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안녕!